한 발의 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다. 부하들이 울며 그를 부축했지만 상처가 너무 컸다. 이순신이 말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려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 곁에 있던 손문욱이 옷으로 이순신을 가린 후 북을 치며 군사들을 독려하였다. 이에 분노한 조선 수군들이 일본군을 거세게 공격하였고 끝내 대승을 이루어내었다. 1598년 11월 19일 조선 수군은 적선 200척을 침몰, 100척을 납포하고 일본군 군사는 최소 절반 이상이 사살되었으니 이것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을 끝내는 전투 노량해전이다.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 조선 군사들은 물론 명나라 장수들까지 크게 슬퍼하였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이 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순신이 전사하였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경들은 이 전쟁에서 일등공신이 누구인지 가려내어 과인에게 보고하라. 당연히 일등공신은 이순신이다. 그리고 권율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신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었다. 그런데 왜 원균이 빠져있는 것이냐? 원균의 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특히 칠천량에서 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권율과는 같은 등급으로 할 수가 없어 싸웁니다. 원균을 2등의 녹공에 놓았다마는 적변이 발생했던 초기에 원균이 이순신에게 구원해주기를 청했던 것이지 이순신이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왜적을 토벌할 적에 원균이 죽기로 결심하고서 매양 선봉이 되어 먼저 올라가 용맹을 떨쳤다. 승전하고 노획한 공이 이순신과 같았는데 그 노획한 적괴와 누선을 도리어 이순신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되어서는 원균이 제3장계를 올려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 토벌할 수 없는 상황을 극력 전달했으나 비변사가 독촉하고 원수가 윽박지르자 원균은 반드시 패전할 것을 훤히 알면서도 진을 떠나 왜적을 공격하다가 드디어 정군이 패배하게 되자 그는 순국하고 말았다. 원균은 용기만 상군에서 으뜸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도 또한 지극했던 것이다. 알겠사옵니다. 전하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그렇게 선문공신이 발표되었다.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 2등은 신정, 권은수, 김시민, 이정암, 이억기, 3등은 정기원, 권혁, 유사원, 고원배, 이광학, 조경, 권준, 이순신, 기효군, 이울령이다. 한편 선조가 한성을 버리고 피란할 때 호종했던 공이 있는 이들은 호성공신이 되었다. 1등은 이항복, 정곤수, 2등은 신성군, 정원군, 이원익, 윤두수 등 31명, 3등은 정탁, 이형국 등 53명이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중에는 고작 18명이 공신의 이름을 올렸는데 선조와 함께 피란했던 사람들은 무려 86명이나 공신 목록에 올랐다. 거기에는 곽재호도 없었고 김천일, 전문부, 황진도 없었다. 이항복이 말했다. 신은 전란 중 한 일이 없사옵니다. 헌데 1등 공신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조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비록 조정에게 죄를 졌지만 경은 실로 조정의 충신이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인다. 지난번 영변에 있을 때 경이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신은 오직 대가를 따르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오늘날의 회복은 실로 경의 덕이니 사양치 말라. 이쯤 하여 누구나 하는 질문이 있다. 아니 구국의 영웅 곽재우는 왜 3등 공신에도 못 오른 것이야? 물론 신하들도 곽재우를 공신으로 책봉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때 선조가 한 말이 기가 막힌다.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사는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요행이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으로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하였고 권율은 행주에서 승첩을 거두어 약간 나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나오게 된 연유를 논하자면 모두가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어려운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중국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왜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중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이 중국의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왕자신과 왕을 호종한 신하들의 공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는 별다른 공이 없고 그나마 이순신과 원균, 권율이 약간 공을 세운 정도란다. 왕이란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일 수 있을까? 한편 곽재우는 친가의 고향 현풍에 낙향하여 벽곡을 하며 지냈다.
벽곡이랑 곡식을 끊고 나물이나 풀로 연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곽재우는 전쟁 후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조용한 영웅의 삶을 택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이는 조정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 어떤 이는 김덕력이 누명을 쓰고 죽은 것에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 일찌감치 몸을 낮춘 것이라 보기도 한다. 곽재우는 그 많던 재산을 의병 활동으로 모두 써버렸고 말년에는 단벌로수로 생활하며 글 쓸 종이 한 장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안 봐도 비디오다. 전쟁 중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전쟁 후에는 고향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였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질서는 무너졌다.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사회적 불만은 증가했다. 치안이 형편없었고 도적대가 들끓었다. 길에 굶은 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고 급기야 배고픔에 시체를 뜯어먹는 백성도 있었다. 일본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은 그렇게 살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조정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아야 했지만 그럴 능력도 여력도 없었다. 목숨 걸고 싸운 의병보다는 피난간 자신들의 공이 더 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조선 조정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로 납속책을 실시한 것이다. 자, 조선 특별기획 상품 납속책이 왔습니다. 원하는 벼슬이 있다면 말하세요.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조정은 그렇게 벼슬을 팔았다. 중간에는 벼슬을 팔며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도 생겼다. 일반 백성들이야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벼슬 살 돈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전쟁을 기회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있었다. 그들에게는 신분 상승에 있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다. 너도 나도 벼슬을 사니 개나 소나 양반이 되고 관직에 올라 수염을 만지며 애햄소리를 하였다. 그렇다고 벼슬을 산 그 재물들이 조정에 들어가 세금으로 쓰였느냐? 그것도 아니다. 납속책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중간 브로커였다. 그들의 삥땅이 너무나 극심하여 납속책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그 기회란 일본군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 명의 머리를 가져오면 면천, 2명은 우리미, 3명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 10명 이상은 정식 벼슬을 받았다. 에이, 3명의 목을 베어갔는데 고작 시험 칠 자격.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공부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겠노. 차라리 면천이나 우리미가 훨씬 낫지. 그래서 난 외놈목 하나는 그냥 버리고 둘만 바쳐 우리미가 되었다네. 아이씨, 나도 그럴걸. 임진왜란 중 왕은 의주로 달아났지만 왕자들은 분조를 이끌며 백성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그 임무를 광해는 잘 해냈지만 임해군과 순하군은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막장 왕자로 악명이 높았다. 폭행은 기본이었고 강도, 약탈은 일상이었다. 심지어 남의 첩시를 빼앗기도 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보다 못한 선조도 이런 망나니 왕자들을 불러 질책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왕자들은 그런 적 없는데요 라며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선조는 또 아빠라고 그렇군 하며 대충 넘어가 버렸다.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망나니 왕자를 조사한 포도대장을 파면하여 징역을 살게 했고 피해자들은 곤장 100대를 때렸다. 죄목은 왕자 모독죄다. 이러니 망나니 왕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고 백성들과 관리들은 악명 높은 임해군과 순하군이 뜬 곳은 일단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괜히 그들 근처에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해군과 순하군이 거처하는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니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그래도 그 망나니 왕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당연히 신하들 사이에서도 임해군과 순하군은 막장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후대의 임금은 광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조는 광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광해는 싫었다. 전란 중에 하나부터 10까지 자신과 비교되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는 그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싫어했다. 이순신도 그래서 싫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임해군이 저토록 막장 태클을 달리고 있으니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자 자리에 앉히에게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결국 아쉬운 대로 세자는 광해가 되었다. 광해는 그동안 훌륭한 이품과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모두가 다음 임금은 광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경아들이옵니다. 왕자님이시옵니다. 1606년 광해의 새어머니 임모광후는 선조의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다.